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울의 경매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매 건수 증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20%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경매가 늘어나지?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고 나시면은 그 의문점이 싹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우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요즘에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20% 증가했다는 거고요. 참 희한하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경매가 늘어나지?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팔아서 이제 뭐 대출금을 갚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151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869건으로 20% 정도 증가했죠. 대략 한 300건 정도 증가를 한 건데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은 경매 건수가 한 30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쉽게 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2024년 대비 25년에 경매 건수가 이렇게 증가를 했죠. 서울이 증가를 했는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이 바로 강남이죠. 강남 3구 같은 경우 강남, 서초, 송파 이곳을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강남 3구의 경매 건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200건에서 330건, 이것도 100건 넘게 증가를 한 거죠. 강남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평당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왜 강남에서도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 거지?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KB 부동산 통계를 자주 보는데 이 KB 부동산 통계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59주 연속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달 이후로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던진 의문이 드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데 도대체 이 경매는 왜 늘어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는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도 경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27,000건이었는데 올해는 33,000건으로 늘었죠. 이 수치도 대략 20%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만 경매가 20%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방 다 합쳐서 그냥 20% 정도 경매 건수가 작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지표와 경매 건수가 다른 이유는 지금 상승은 모든 주택의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인기단지 위주의 상승이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집들은 인기단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인기단지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인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가 이제 높여지면서 실거래가가 높아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비인기단지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이 거래가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단지가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경매에 나오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에요? 인기가 없는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도 영끌족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지역들입니다.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대명사가 됐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는데 이 영끌족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던 곳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영끌족들은 대부분 비인기 지역에 투자한 갭 투자자들이에요. 비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으니까 이 집을 내가 조금 손해보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뭐 대출금을 못 갚게 되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은 당연히 경매에 나오게 되죠. 또 다른 경우의 수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면은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까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러면 돌려줄 전세금이 없는 거죠. 전세금을 못 돌려주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가 또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경매에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필 2025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영끌이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 이때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이때 이제 뭐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니까 너나 나나 뛰어들어서 영끌족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이때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자율이 2%대였거든요. 뭐 잘 받은 사람은 2%, 조금 뭐 시원찮다 그러면 뭐 2.7%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4%대입니다. 4%에서 5%대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대략 이자가 2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5년 고정금리여서 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5년 고정금리가 풀리고 현재 시점의 금리가 다시 적용되다 보니까 갑자기 대출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그동안 한 1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이 대출 이자가 얼마로 늘어났어요? 3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못 내는 집들이 경매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는 집값도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집값이 조금 초양극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무한정 올라갈 것이냐? 그러기가 어렵겠죠. 인구가 줄어들지만 또 반대로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몰립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지만 인기 지역은 올라가는 현상, 이 줄어든 인구는 비인기 지역에서 더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비인기 지역은 더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산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의 개념이 강했지만 요즘은 투자의 개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 이 집이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야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기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비인기 지역은 내가 여기서 집을 사면 될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전세로 거주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극화의 길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양극화가 아니라 모든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빠르게 양극화가 더 되는 초양극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은 내 집 마련할 때 어디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는 내 집을 마련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늘어나는 경매 건수에 비춰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